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마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네. 마루가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네, 좀 종류가 좀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그 마루가 그 원목마루라고 있어요. 근데 그 혹시 원목마루 들어보셨어요? 그 마루의 종류에 대해서는 많이 뭐 이름이나 소재 뭐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먼저 이제 원목마루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원목마루는 일단은 여거를 한번 보시고 네. 자, 원목마루가 이렇게 보시면 네. 자, 원목마루는 일단은 이제 밑에 예. 이제 합판이라는 그거에 예. 이제 진짜 원목이에요. 원목이 네. 한 2mm에 4mm짜리 원목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UV 코팅을 하는 게 이제 원목 마루인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이 좀 지금은 없어서 이렇게 예. 좀 준비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루 하면 원목 마루 하면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합판이에요. 여기 합판이라고 생각하시고 합판 위에 네. 이게 이제 진짜 원목이에요. 원목이 네. 한 이렇게 두께가 한 3mm, 4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걔를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이게 원목마루다. 오. 이렇게 네네. 그리고 그 위에 코팅을 하는 거죠. 네. 예, 이게 원목마루인데, 근데 이제 그 원목마루가 이렇게 보면은 네. 좀 여기 이게 이제 진짜 원목이다 보니까 네. 이게 찍힘이나 네. 고급스럽긴 한데 이게 찍힘이나 이제 스크래치에 네. 좀 많이 좀 취약해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조심조심 이렇게 좀 관리해가면서 네.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좀 단점이 좀 있죠. 대신에 고급스럽고 이제 이게 그 각각 하나하나가 이게 재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진짜 자연스러움, 진짜 감성적으로 우리 집이 네. 이렇게 전부 다 나무로 깔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원목마루를 사용을 해요. 좀 근데 네네. 이제 열에 좀 한두 분만 좀 고급스러우니까 많이는 대중적이지 못하고 네. 그래서 관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보시면 네. 이제 저 깔고 싶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면 이렇게 또, 보면은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강마루보다 네. 이게 이제 원목마루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네. 또 이렇게 진짜 재질감이 다르네요. 진짜 나무를 깔은 좀 인위적이지 않고 네네.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질감이 자연스럽게 난다는 거고 네네. 그리고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원목마루거든요. 네. 이렇게. 여기는 네. 이거 엄청 멋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목마루 하면은 요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네네. 뭐 진짜 원목을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정도로. 네네. 그러면 되게 막 좀 고급스러우면서 네. 그 대신 요런데 뭐 책상이라든지 네. 이런 눌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의자 끄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은 또 진짜 그래서 네네.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것 잘못하면. 같기는 한데, 네. 그 고급스럽긴 진짜 고급스럽네요. 가격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자 네. 좋긴 한데 네네. 원목마루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네. 원목마루를 깔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게 그렇죠. 가격이에요. 예, 가격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 물건 놓고 이렇게 좀 관리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관리가 네.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좀 하나 더 꼬집으면 네네. 이게 이제 이제 이렇게 아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 원목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받쳐주는 이 합판 자재가 이 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두꺼워야 돼요. 네. 합판이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이 바닥에
그 서양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네네. 밑에가 바닥이 온돌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이게 괜찮아요. 온돌마루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오히려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찬 기운을 얘가 막아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바닥에 온돌마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돌마루를 하다 보면 얘가 오히려 그 바닥에 오는 열 전도를 저하시켜요. 그럴 수 이게 있겠네. 두껍기 두꺼워서.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치명적인 게 이제 그러네요. 그만큼 연료 소비가 더 많이 들고 그렇죠. 그만큼 이거를 다 끌어올리기에는 좀 많은 비용도 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관리 차원에서도 힘들고 가격도 좀 만만치가 않다. 예, 대중적이지는 약간 힘들죠. 그래서 원목마루 네. 이제 원목마루는 좀 그 정도다. 네. 그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목마루는 마루는 쓰고 싶은데 네. 이렇게 고급지게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사람들 그러면 그다음엔 어떻게 할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잘 안 나간다 이거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부담이 많이 되니까. 예.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이 원목에 대한 이 한 3, 4mm 되는 이 원목을 네. 이제 얇게 이렇게 예. 얇게 0. 몇 mm로 얇게 만드는 무늬목 원목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얇게. 아까하고는 틀리게 네네. 얇게 쓰는 거죠. 네. 예. 이건 내가 그림 그린 건데 어쨌든 이런 무늬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걸로 대처를 하고 예. 그러면 가격면도 굉장히 훨씬 좀 좋아지죠. 싸지겠죠. 네네. 대신에 무늬는 원목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네네. 그리고 대신에 또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합판이 얘 때문에 원목 때문에 합판이 이렇게 두꺼워졌잖아요. 네. 얘를 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적합하다. 네, 그쵸. 근데 그러면은 합판도 얇으니까. 이게 얇으니까 네. 이해하셨죠? 얇으니까 합판을 얇게 쓸 수가 있더라. 예. 이렇게 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해 보면 이제 어느 게 더 이제 온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얇은 게 더 좋죠. 그렇죠. 전달이 빨리 되겠죠. 예. 그래서 얘를 온돌마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온돌마루는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 원목마루는 부담이 되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로 가고 네. 일로 가고 이제 그래서 이게 온돌마루가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온돌마루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온돌마루도 재질감도 좋긴 한데 네네. 여기에 대한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겠죠. 예. 물론 가격도 얘보다는 훨씬 저렴했지만 네네. 근당에서 막 싸지는 않아요. 네. 그 대신 많이 좀 줄었긴 했죠. 근데 이게 얇다 보니까 네네. 이 무늬목이 얇다 보니까 어때요? 한번 충격을 가면은 찍힘 현상이 푹 파이죠. 네네. 이 온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마루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두꺼워가지고 조금 찍히더라도 다시 샌딩 해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해. 얘는 비싼 거니까 네네. 조금 찍혔다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런 게 가능한데 얘는 이게 얕다 보니까 어때요? 찍혀버리면은 바로 속이 드러나 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원목이다 보니까 네. 스크래치가 잘 나. 그러면 얘도 관리를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온돌마루 가격도 저렴해졌고 그런 거는 온돌도 이제 되니까 좋고 그래서 한참 온돌마루를 많이 깔았어요.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마루 하면 이런 나무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마루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건 너무 비싸. 원목마루는. 그래서 한 게 이제 온돌마루 이걸 보고 합판마루라고도 해요. 합판마루. 그런데 온돌마루를 사용을 했는데 얘도 이게 천연 무늬목이다 보니까 찍힘이나 스크래치에 취약하더라. 그래서 얘도 좀 부담이 된다. 이것도 관리가 조금. 그래서 이제 요즘은 부분이네요. 온돌마루를 거의 안 써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소개시켜 중에 우리가 제일 저가인 네네. 이제 마루가 있어요. 우리 중에 마루 중에 제일 저가인 마루가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이제 그 강화마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화마루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저렴한.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한 4가지 정도, 물론 마루가 더 있어요. 6가지, 뭐 이렇게 7가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강화마루가 가격 면에선 제일 저렴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면에서 제일 저렴한 강화마루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강화마루의 얘에 대한 특성은 네네. 뭐냐면 이제 가격은 저렴한데 이게 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 판이 네. 합판이 아니에요. 어. 이 가격을 저렴하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 합판보다 네. 이게 원래 MDF라고 하거든요. 어이. 이 MDF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예.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합판을 안 쓰고 MDF를 써서 가격을 다운시킨 거죠. 그렇군요. 예, 가격을 다운시킨.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온돌에서 보면은 네네. 어떠냐면 얘가 여름에는 온도를 안 틀다가 네. 겨울에는 또 틀다가 또 껐다가 네. 켰다가 하면서 이게 습기라는 게 생겨요. 예. 그래서 습기나 물에 합판이 더 잘 버텨요. 어. 합판이. 그러면 강화마루에 쓰는 이 MDF 얘는 습기와 물에 취약해. 아, 약하고. 약해. 그러니까 가격이 싸긴 한데 네. 방에 집에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봐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가끔 이거를 집에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왜 쓰겠어요? 저렴하니까.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딱 어디 이사 갔는데 강화마루로 돼 있는 거야. 네네. 그거는 이제 건설사에서 네. 가장 저렴한 거를 바닥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나중에 이 수축 팽창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혹시 어떻게 됩니까? 네. 뭐 하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찢어지거나 그러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이 강화마루의 하자가 네네. 자, 이런 식으로 수축 팽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벌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 왜 그러냐면 본드를 네. 밑에 접착제를 사용을 안 해요. 얘는 왜 접착제를 사용하면 그것도 수성물이라 예. 얘가 어떨 것 같아요? 떨어져. 안 좋다. 얘는 MDF는 물에나 약하니까. 습식에 약해서 불어 터져요. 네. 불어 터지면서 팽창되면서 마루와 마루 사이를 이격을 시킨다고. 그래서 얘는 대부분 본드 시공을 안 하고 네. 그냥 까는 거예요. 그냥 깔다 보니까 방에는 또 수축 팽창이 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야. 네. 그냥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럼 얘는 어디에다 많이 썼을까요? 왜? 글쎄요. 그러니까 얘는 네. 우리가 그 사무실, 네. 오피스 바닥에 보일러 있나요? 없죠. 없죠. 네. 근데 좀 고급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게 마루처럼 느낌을 하고 싶은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사무실은 강화마루를 써도 되겠죠. 네, 네, 요거를 가끔 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강화마루를 쓰는데 거기는 이제 보일러를 틀지 않으니까. 네. 예, 괜찮아요. 그래서 수축 팽창이 좀 덜 하니까 네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신발을 대부분들이 이게 소비자분들이 네, 신고 들어와요. 네. 근데 집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네. 거고. 근데 이제 강화마루를 이제 오피스의 사무실 공간에 만약에 깔았어요. 근데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오니까 거기에는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뭐 이렇게 모래 알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바닥을 신발 신고 그러면은 이 스크래치가 어때요? 금세 나겠네요. 네, 나죠. 이 무늬목 같은 경우는 신발 신고 다니면 완전히 그냥 네, 큰일 버리는 날 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얘가 이제 강화마루가 만든 게 이런 그 LPM이라고 하는 아까 무늬목 재질에 네. 얘는 천연 무늬목은 아닌데 근데 무늬목 코팅을 한 거죠. 모양을 낸 프린팅 거예요?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코팅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멜라민 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라미네이트 판 이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아까 무늬목일 때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지금 만져보면 어때요? 빳빳하죠. 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똑같은 걸로 네. 땅 찍었어. 네. 얘는 이렇게 이게 100일 수 있는데 얘는 어때요? 그래도 좀 괜찮. 그렇죠. 얘가 좀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니까 얘가 스크래치에 많이 버티더라. 오호. 이해가셨죠? 네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는 이거는 좋더라. 네. 예, 이거는 오래 가고 네네. 찍힘이나 스크래치에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더라 강하구나. 이거죠. 그게 바로 강화마루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온돌마루는 집에 많이 온돌에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얘는 일반 상업 공간에 네네. 그런데 많이 사용을 했었다. 네.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겨서 이제는 거의 안 쓴다. 그러면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그러면 뭘로 깔아야 되냐?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게 있겠죠? 좋은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또 해보죠. 자, 무늬목 얘는 못 쓰겠어요. 얘는 스크래치가 많이 되게서 얇아서 천연이고 느낌은 좋고 네. 다 좋은데 실상 실용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더라. 네. 그러면 자, 이 합판은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여기 UI. 그렇죠.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그러면 합판을 가져와. 합판을 가져오고 무늬목은 안 가져오고. 네. 그러면 여기서는 강화마루에서는 어느 게 좋을까요? 위에 있는 게 좋았죠. 그렇죠. 빳빳하고. 그러면 밑에 얘는 MDF 얘는 습기에 약하니까 얘는 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바로 강마루예요. 강마루. 네. 근데 마루의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었는데, 이 이름 들어보니까 다 들어보기는 그렇죠. 했네요.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네. 강화마루가 왜 강화마루인가, 왜 강마루가, 네. 이래서 강마루구나. 이게 좀 편하게, 네네. 제가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설명을 뭐 잘하지는 못해서. 근데 어쨌든 이해도를 좀 쉽게 네. 하기 위해서. 이해가 잘 돼요, 아주. 그전에는 뭐 온돌마루, 강마루, 강화마루, 뭐 잘 몰랐어요. 네, 맞아요. 헷갈리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강마루다 이거지. 네. 그러면 강마루는 한마디로 강화마루에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강화 필름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 놓고, 그리고 여기 밑에 합판을. 바디는 여기에 있는 합판을 이렇게 놓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본드 시공이 네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집에 본드를 다 칠하고 얘를 이렇게 하면은 그 수축 팽창을 많이도 잡아주면서 그렇겠죠. 얘가 이제 물에 습기에 좀 강하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것도 잘 버티고 그래서 강마루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거짓말. 장점만 모아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온돌마루 이제 이제 그 원목마루 그다음에 온돌마루 강마루, 이제 강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강화마루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루가 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죠. 네.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마루가 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마루 같은 거를 하고는 싶은데 지금 집에 짐이 있어요. 그 이사하고 이런 거 없이 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시공이 가능한 건가요? 근데 일단 짐이 있으면 뭐 안 되는 건 없는데요. 네네. 이 짐을 빼고 뭐 한쪽에다가 또 작은 방에다 다 몰아놓고 한 방씩 하기에는 또 그것도 그쵸. 시간도 많이 시간과 돈이 거짓 더블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니까 좀 효율적이지가 않죠. 제일 좋은 거는 이사를 새로 오신다든지 이사 가고 난 다음이라든지 이게 다 텅 비인 상태에서 그렇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럼 짐이 없을 때 이게 딱 하게 되면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공하는 시간은? 보통은 뭐 30평 전후로 이렇게 네네. 기준 잡으면 보통은 다 하루에 시공은 다 끝나요. 하루에 시공 끝나는데 그 전날 그 기준에 있었던 마루를 철거를 하루를 더 잡아줘야 돼요. 철거하고 그 다음날 이제 철거 하루 잡고 네네. 그 다음날 시공을 하면 그 다음날은 이제 밟아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한 이틀은 봐셔야 돼요. 철거까지 포함해서. 그렇군요. 네. 저희 집은 이제 반려동물이랑 이제 애들이 있어서 만약에 하면 어떤 마루가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물도 좀 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애완견이 이제 오물을 좀 이제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나무는 어쨌든 물에
약해요. 나무는. 그래서 이 겉에 아까 강마루라고 하고 강화마루라고 해도 네. 이 위는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닦으면 되니까. 네네. 아까 봤죠? 이렇게 딱딱하니 네네. 여기에 물 좀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막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다 코팅 돼 있어가지고 네네. 이 위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이 마루와 마루 이 사이 이런 데로 이제 이물질이라든지 물이 들어가면 이 합판이 코팅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썩어서 이제 썩거나 곰팡이가 낄 염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애완견이나 이렇게 이제 애들이 있는 집은 차라리 장판이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권유해드리고. 그러네요. 집마다 여기 특성상 마루가 이게 뭐 속 안에 이 마루도 좀 썩는 것도 그렇지만 이 세균 문제도 그렇죠. 여기 안에 낀 때를 사이사이에 낀 때를 어떻게 제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이거 하면 되는데 근데 진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마루를 하고 싶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네. 이제 여기에는 마루가 없는데 그 SPC라고 네. 이 이음새 부분에 네네. 이렇게 딱 잘 결합이 돼가지고 네. 그 사이로 침투가 안 되게 하는 그러한 게 SPC라는 그러한 마루가 또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마루가 되긴 하는데 바닥이 수평이 반듯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직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있는데 예전 집들은 막 이렇게 좀 쭈렁쭈렁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 수평 작업을 다 하고 SPC를 깔면은 좋긴 한데 또 금액이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한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지만 뭐 애지간하면은 그 이거라든지 아니면 타일로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네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그래도 뭐 안 찍고 넘어갈 수 없겠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바꿀 때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여서. 가격은 네네. 이제 마루가 보편적인 가격은 있는데 네네. 그 회사마다 종류에마다 네네. 좀 다 가격 차이가 또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이 강마루만 하더라도 네네. 얘가 한 12만 원, 13만 원, 뭐 다르면 뭐 16만 원까지도 이렇게 좀 폭이 좀 넓게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네. 일반 코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텍스처라고 해서 이 무늬결을 네네. 또 살려주는 그러한 또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원목마루처럼 나오려고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질감을 더 살리고 네. 더 대신에 막 그 찍힘에 더 좋은 소재를 써야 되고 뭐 하다 보면은 네네. 이게 강마루 중에서도 가격 차이가 조금씩 더 나는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좀 네네.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은 강화마루가 제일 저렴하잖아요. 얘는 그렇죠? 한 뭐 7만 원, 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10만 원 미만대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대 사용을 하고 네네. 그리고 얘는 아까 온돌마루보다 얘보다 중간 정도 가격. 네네. 그러니까 얘는 한 12만 원, 13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은 얘는 한 15만 원, 뭐 16만 원 뭐 이렇게. 네네. 이게 온돌마루가 지금은 온돌마루 거짓 잘 안 써요. 네. 뭐 관리도 힘들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저기 원목마루는 얼마일 것 같아요? 혹시?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목마루는 얘네들보다 최하가 뭐 20만 원부터 30만 원, 40만 원. 뭐 이건 좀 가격 차이가 같은 원목이어도 많이 날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전에 봤던 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뭐 한 10배 정도 그러네요. 강화마루에 비하면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가격은 그렇게 그래서 강마루 때는 한 10만 원대 초반 이제 강마루를 사용하시면 좋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한 30평 기준으로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한 뭐 10만 원씩 하면은 뭐 300만 원이 되니까 한 300 한 얼마 정도 되겠죠. 한 300 한 중반 정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철거비도 또 따로 있어요. 철거비는 네네네. 따로. 네, 그 정도 생각하면 되군요.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마루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막 들어만 봤던 것들이 정리가 싹 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가끔 이제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마루를 철거하고 마루를 다시 시공하려고 하니까 네. 시간과 금액이 네네.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셔요. 여기에다가 장판을 깔면은 그 어떠냐. 위에다가 원래 있었던 데다가 네, 마루 위에다 장판을 깔아도 되냐. 네. 이렇게 그러면 마루 위에 장판을 깔면 네네. 어때요?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으로 이제 금액도 네. 쌀 거고 철거도 안 하고 네. 마루 위에다 하니까 금액적인 면에서는 세이브 보겠죠.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자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나무가 이 마루가 네네. 밑에서 수축 팽창이 올 네, 때 맞아요. 얘가 받아들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얘도 숨을 쉰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사이로 습을 내보내야 돼요. 네. 이 마루가 사이사이에서 습이 나온다고 네네네. 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숨을 쉬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잘 건조되면서 잘 버티는데 네. 여기 위에다가 장판을 깔면은 장판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걔는 네. 그냥 한 장으로 깐다고 보시고 네.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습이 나온 게 장판 밑에서 어떨 것 같아요? 썩고 곰팡이. 그렇죠. 또 그런 현상이 그러면은 결국은 얘를 숨 못 쉬게 가둬놓는 셈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 마루에 안 좋게 된다. 네, 밑엔 난리가 나겠네요, 진짜. 장판 걷으면. 예. 그러니까 그냥 좀 금액도 부담이 되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대로. 마루 위에 까는 거는 좀 비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네요. 이제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좋은 정보, 아주 오늘도 깨알같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